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면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남자. 우리가 보기엔 덩치 크고 목소리 크고 막말하고 몰상식해 보이는 이 남자를 미국은 왜 2번이나 선택했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사람,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던 미국의 이번 대통령 선거, 여러분은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셨나요? 민주당의 카밀라 해리스? 아니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제 주변에선 해리스의 당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리스의 주요 공약이나 당선됐을 때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사실 잘 몰랐죠. 확실한 건 트럼프의 당선을 대다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우선의 보호무역,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부담, 그리고 왜인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제정세가 불안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나이로 79세죠. 그의 아버지는 프레드 트럼프, 트럼프 기업을 소유한 뉴욕의 부동산 재벌이었죠. 자, 참고로 프레드 트럼프 역시 아버지인 프레더릭 트럼프가 설립한 트럼프 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한 금수저였습니다. 자, 돈 걱정 없이 자란 도널드는 뉴욕 군사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트럼프 기업에 입사하죠. 아빠가 대기업 회장인데 취업을 왜 해요? 자, 트럼프 기업을 물려받기에 나선 도널드는 빛나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1991년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인 타지마할 파산으로 10억 달러를 날리고 트럼프 플라자 호텔, 트럼프 호텔과 트럼프 카지노,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까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널드는 망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기업은 그럼에도 건재했습니다. 자, 여러 번의 실패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을 회사의 모델로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피자 광고, 햄버거 광고 같은 것도 찍고 별이 5개 뭐 이런 것처럼 TV 예능에도 출연하고요. 마치 지금의 백종원 같지 않나요? 자, 아무튼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시작한 이후에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한국의 서울과 부산에도 트럼프 월드라는 빌딩이 만들어졌죠. 부동산 사업뿐만 아니라 책도 몇 권 써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미스 USA와 미스 유니버스 같은 미인 대회를 주최하면서 방송 사업도 시작했죠. 자, 트럼프의 재산은 65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4년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319위에 올랐죠. 자, 재벌 2세로 태어나서 성공한 사업가로 잘 살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 자,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자, 트럼프의 정치 인생은 사실 1985년부터 시작되긴 했어요. 충격적이게도 트럼프는 1985년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지금의 트럼프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렵죠. 자, 그러다 2년 후엔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그 다음엔 또 개혁당, 민주당, 공화당으로 계속해서 당을 옮겨 다녔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2000년대까지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향은 민주당의 성향과 일치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2001년 개혁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을 옮긴 이후에 2009년까지 민주당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의료보험 개혁에 찬성하고 유색인종, 그리고 성소수자, LGBTQ라고도 하죠. 아무튼 이들의 권리에 대해 호의적인 발언도 하고 낙태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옹호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에 반대하고 유색인종, 성소수자 권리에 비판적이고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지금의 트럼프와는 정반대였죠. 그런데 이때까지 트럼프는 정당에 소속돼 있긴 했지만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그때그때 소속된 정당의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 그리고 기업인일 뿐이었죠. 우리나라에서 보통 유력 대권 주자가 되려면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지자체장을 하든가 국회의원, 하다못해 시도의원이라도 경험하고 나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진 이런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트럼프 기업 회장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직행했죠.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대통령에 도전한 것은 2012년 대선 때부터였습니다. 사실 2000년 개혁당에 입당했을 때도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빠르게 무산된 적도 있었죠.
자, 아무튼 2009년에 민주당을 탈당한 트럼프는 한동안 어느 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입당하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죠. 당시에 트럼프는 나는 쩌는 재벌이다.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 문제는 유능한 CEO인 내가 고치겠다면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의 대선 출마 의지를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당시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부부와 각별히 친한 관계로 알려졌었고 그간 민주당에 내온 정치 자금이 공화당에 낸 것보다 훨씬 많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두고 공화당의 선거판을 망치기 위해 투입된 민주당의 스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트럼프는 공화당 내 지지율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끌어올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어그로의 천재였습니다. 당시 재선에 나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죠. 이 대표적인 사례로는 오바마는 하버드 로스쿨 나왔거든요. 그런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하버드 로스쿨에 갈 수 있었냐면서 대학교 성적표를 요구했습니다. 마치 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타진요 같지 않나요? 또 오바마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데 미국인임을 증명을 하면서 출생기록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자, 결국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출생기록을 공개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트럼프는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한 무언가를 해낸 나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반응했어요. 아, 대단해. 하지만 오바마는 얼마 안 가서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을 발표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26%를 달리던 트럼프의 지지율은 8%대로 추락했죠. 결국 트럼프는 2012년 대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2016년 대선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죠. 자, 오랜 기간 트럼프와 각별했던 그녀였습니다. 당시 힐러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이자 유력 여성 정치인 미국 전역에 힐러리 바람을 몰고 오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었죠. 실제로 미국 언론은 물론 한국과 같은 외국 언론들까지 대통령 선거 시작부터 개표날까지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전망했었습니다. 여론조사 역시 압도적이었죠. 그러나 상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이 트럼프는 미국 중부 러스트벨트의 민심을 휘어잡았고 선거인단 제도의 덕도 일부 보면서 이 모든 전망치를 무시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가 아직까지도 언론들을 싫어하잖아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편중됐던 언론의 관심이 지금의 트럼프의 언론관을 만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당시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그야말로 파격이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이었죠. 중국과 이란같이 미국에게 적대적이었던 국가들에게 대놓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미군을 배치했습니다. 자, 이란과의 핵 합의는 트럼프 정부 때 파기됐죠. 또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추방 정책도 이때 시작됐습니다. 자, 트럼프의 당선은 대한민국에도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주한미군에 주둔 비용을 우리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는 것이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우선의 무역협상 방식 탓에 미국 수출길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임기 내내 순탄하지 못했어요.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장악하면서 2019년 12월 민주당은 트럼프의 탄핵을 시도합니다. 실제로 당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었고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는 고립됐었죠. 결국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은 피했지만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게 패하면서 정권을 내줬죠. 자, 이후에 트럼프의 행보 그리고 얼마 전 카밀라 해리스를 누르고 대통령에 다시 한번 당선된 일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매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럼프는 어떻게
2번이나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한결같은 그의 보수적인 성향, 그리고 확고한 지지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을 당시에는 비교적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트럼프는 일단 상당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자, 그래서 외모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게 술과 담배를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형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트럼프의 금주 의지는 이를 계기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자,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아서 트럼프가 방문하는 나라는 의전에 머리를 싸매야 했다고 하네요. 물론 러시아의 푸틴은 예외였어요. 이 트럼프를 앞에 놓고 폭탄주를 이렇게 말아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경찰과 군인이었죠. 특히 예전부터 꾸준히 경찰관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오면서 미국 경찰 대부분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경찰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84%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죠. 자, 그리고 미군 역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요. 미군 장병들의 복지 혜택 확대, 그리고 해외 파병 축소 같은 이 군인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들을 트럼프는 주장했죠. 이에 반해서 국방비 감축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비교적 낮을 수밖에 없었죠. 자,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으신가요? 자,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선거 제도를 가졌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게 된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군지 알려드림의 권성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